20년째 공사 중인 진주 문산 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완공 막바지에 갈전리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변경된 설계 때문에 도로가 높아져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것인데 시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서경방송이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기획한 연중기획 서부경남 안전톡톡.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관리원의 건설 현장 안전 점검 현장과 함께 김일환 원장 초청해 올해 관리원의 핵심 정책들 직접 들어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은 미흡합니다. 피해자 상담기관은 인력 문제를 겪고 있고 시군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갖춘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의 산불 통계 결과 대부분의 산불이 모두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대부분은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안전수칙 준수가 당부됩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학대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사천으로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경남 6개 시군을 관할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재발방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교통량 증가로 2006년 계획된 지방도 1009호선 문산에서 금산 구간 확포장 공사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갈전리 구간 노선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가 14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승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도로는 이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와 금산면 중천리를 잇는 지방도 1009호선. 교통량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됐지만 일부 구간 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1,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공사 막바지에 갈전리 구간 노선을 두고 갈전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이유입니다. 사업 대상 노선 8.13km 구간 중 7.17km는 공사가 끝나 개통까지 마쳤지만 붉은 줄로 표시된 갈전리 구간 1.84km는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선 안에 따른 도로가 마을과 인접해 있는 데다 높이가 2.5m에 달해 주거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합니다. 특히 경남도가 애초 계획된 노선안을 하천 정비 등을 이유로 변경했다며 마을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도로를 확포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도로보다 높이를 거의 3m 이상 높이다 보니까 더 불편해지고 삶이 더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이 같은 목소리에 진주시의 도시환경위 의원들이 14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도 비단 예산의 문제라면 더 설득하고 더 의논해서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주민들과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경남도는 주민들의 반대에 그간 8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며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량 증대에 따라 도로 확포장을 계획했지만 사업이 추진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완공되지 못한 문산 금산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결국 예정된 기간을 3년 늘려 202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잡았지만 연장된 기간 또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피해자 상담기관은 인력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시군 차원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진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업주.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불법 영상이 100여 개에 달했고 촬영 장소도 적발된 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주와 하동 등 경남 각 시군의 학교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같은 학생이 음란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인데 SNS에 공유되며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경남의 전체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을 정도로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 상담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의 전문 인력은 2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기준 인당 1,200여 건의 상담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시군 차원에서는 진주, 사천, 양산, 창원 4곳을 제외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지원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도 지난해 피해자 지원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양산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인력과 예산 투입 등 적극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사건 발생 시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들을 찾아내서 삭제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한 예산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특히 오는 4월부터 성폭력 방지법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화형 상담소만 있는 곳에서는 불법 촬영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그걸 중앙으로 넘기고 있는. 그리고 삭제 전담 인력이 충원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SNS 활성화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보다 안전한 지역,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하는 기획보도 서부경남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꽁꽁 얼고 움츠렸던 땅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원의 안전점검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전모에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 공사 현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곳곳을 살핍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 현장 안전점검 모습입니다. 안전시설과 사고 예방 조치 가설 구조물을 포함해 안전 관련 문서 역시 관리원의 점검 대상입니다. 이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본 뒤 개선할 부분은 즉시 관계자에게 전달돼 계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물뿐만 아니라 이 같은 안전모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보호장구 착용 유무 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지난 2020년 통합 출범 이래 매년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약 15,600곳의 현장을 살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이 시작됐는데 전체 점검 대상의 약 74%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입니다. 건설 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다소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점검을 통해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합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서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탓인데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사망자를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면 사망자 절반 이상은 모두 추락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점검을 하게 될 때에는 그 가설비계 같은 거에서의 추락 가능성 여부, 그다음에 추락 방지망 같은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지도계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고. 이 밖에 관리원은 지적사항 부실이행 시공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 담당 현장 전부를 점검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점검을 늘리고 점검 대상과 주제를 세분화하는 타깃 점검에도 나섭니다. 본격적으로 실시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사망사고 감소와 함께 올바른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저감을 위한 노력, 방금 소식을 통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번엔 스튜디오에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과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포함해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예.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예. 관리원도 관련 업무로 분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에서 화재가 났고요. 이어서 2월 25일 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 붕괴 사고로 인해서 다수의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현장 모두 저희의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건설안전 관리가 저희 기관의 주요 업무인 만큼 각별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사고와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 감식을 하고 또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예.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큰 폭으로 줄지는 예.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건설 현장은 근로자와 각종 장비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데다 또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 현장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전국에 한 15만 개의 그 건설 현장이 있는데 이 현장들을 보면 시설물의 종류나 공사 방법, 공사장 환경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 대책으로 단기간에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이 좀 미비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 사고, 그중에서도 사망 사고를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안전 관리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고 또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망 사고가 실제로 보면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관리에 초점을 이곳에 맞추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 20년 이후 4년간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한 1,400명인데 이 중에 477명이 소규모 현장에서 나왔고 절반이 넘는 516명이 사망자가 추락사고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점검할 1만 5,600개의 건설 현장 중에 74%를 소규모 현장에 배정을 하고 또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인 비계라든가 추락 방지망 같은 임시 시설물의 설치 상태를 중점 점검하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네, 최근 국토부가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대책을 예. 내놨습니다. 대책엔 관리원과도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매년 한 15,000개소 안팎의 현장 점검을 하는 것 말고도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2월 말에 발표된 대책은 그러한 업무들을 강화하거나 또 확대하는 그 내용이 골자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해서 좀 내실화하자는 게 있고요. 또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하고 또 지자체에 저희가 안전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게 있고 또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모전이나 캠페인을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과거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지는 근로자가 연간 200명이 넘는 게 현실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러한 희생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들께서도 건설 사고는 더 줄여야 하고 또 노력하면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건설 현장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경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자주 찾아오세요. 서경방송 왔어! 가정폭력 같은 학대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사천으로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 경남 6개 시군을 관할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또 재발 방지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산안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바로 옆 부지입니다. 그동안 진주에서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다 이번에 청사를 짓고 옮기게 됐습니다. 2층 규모 건물에는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치료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전문기관은 도가 관리하고 민간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관할구역은 사천을 거점으로 서부 경남 일대입니다. 사천시를 비롯해서 7개 지역의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7개 지역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새 청사는 학대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원하도록 꾸며졌습니다.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이렇게 보람되게 또 잘 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예방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아동학대 건수는 줄고 있지만 서부 경남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설치는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대받는 아동이 10%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 그래서 이런 기간이 사천에 오게 되었고 사천시에도 최대한 행재정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천에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분리한 뒤 피해 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로 올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알리셰르 아부도살 노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접견에서는 타슈켄트 주 자매결연 추진과 스마트 농업, 제조업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노동력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과 여행사 관광상품 개발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상평상단 혁신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경제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8곳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입주기업이 경영과 투자 유치에 겪는 어려움을 전해 듣고 혁신지원센터가 벤처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핵심 공간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봄철이 되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의 산불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이 모두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상당수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나 화재 안전 수칙 준수가 당부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피해 면적 기준으로 상위 10개 지점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들 산불의 공통점은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는 것. 범위를 좁혀 경남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상위 2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산불의 90%가량은 0.1헥타르 이하의 소규모로 발생했지만 중대형 산불은 모두 봄철에 집중된 겁니다. 이에 소방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화재 위험이 더욱 커지는 계절인 봄철에 맞춘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봄철은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입니다. 이에 소방청은 산불 및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봄철을 앞두고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서부경남 지역은 지리산을 필두로 국립공원은 물론 함양, 산청, 진주 등의 다양한 산이 많아 등산객들의 인기가 높은 곳. 서부경남 산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피해 면적이 1헥타르 이상인 곳은 16곳인데 이 중 원인 미상 2건을 제외한 모든 산불의 발화 원인이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산객과 인근 주민 등
산을 찾는 모두에게 화재 안전수칙 준수가 당부되는 이유입니다.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 등산로는 출입을 금해야 합니다. 산림과 근접한 곳에서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허용지역 외 불법 취사 및 야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화기나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시면 안 됩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경남 전체에서 일어난 산불 가운데 발생 건수로만 보면 함양에서 55건의 산불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남해가 10건으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 차황면에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로 생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하수 고갈로 농업 등에 지장이 갈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차황면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고독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수량을 조절하는 한편 대체 용수원 확보 등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업체는 산청군 차황면 일원에 1,300여억 원을 투입해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KT-1B 훈련기의 기체 수명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카이가 KT-1을 인도네시아에 맞게 제작한 기본 훈련기입니다. 기체 수명 연장은 동체의 보강을 통해 기체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6,400만 달러, 한화 930억 원가량입니다. 카이는 기존 수명 대비 150%가량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KT-1B는 2003년을 시작으로 총 20대가 수출됐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사천 하동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곳곳에 흐린 가운데 광주와 부산은 오후부터, 제주는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7도, 부산 9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1분, 간조시각은 오후 3시 46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화요일에는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